6월 7일 8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쇼핑몰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재하고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교재에는 뭐 GS 홈쇼핑이라든지 또는 CJ몰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가, 그 다음에 뭐 롯데닷컴, 그 다음에 지마켓, 그 다음에 현대몰. 엄청나게 쇼핑몰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이제 지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쿠팡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쿠팡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쇼핑몰을 검색하면은요, 쿠팡, GS 홈쇼핑, 그 다음에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쇼핑몰 불량소녀? 이거 이제 그 어린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쇼핑몰 순위가 있는데요. 쿠팡이 37.7%로 1위,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쇼핑, 지마켓 11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또 테무라는 것도 있죠. 중국에서 운영하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뭐가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는 뭐 쇼핑몰 분석한 게 나와 있다 그러는데 쿠팡 11번가 지마켓 티몬 뭐 이런 게 있어요. 쿠팡 11번가 지마켓 티켓몬스터, 위메프, 홈앤쇼핑, 현대몰, 옥션. 옥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경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예전에는요, 초기에는 저도 여기 경매로 물건을 샀었어요. 만약에 손선풍기 이게 이제 10,000원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10,000원을 부르면 누군가가 1,500원을 부르고 1,600원 부르고 그래서 가장 비싸게 신청한 사람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대로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아까 그 테무 이런 거는요, 점차 줄고 있어요. 중국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품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나와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다나와.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나와? 말 그대로 다 나와요, 여기는요. 예전에는 컴퓨터 관련된 것만 물건을 팔았는데 제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다나와라고 하는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전제품, 뭐 텔레비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어컨, 세탁기, 뭐 청소기, 냉장고, 밥솥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골프용품, 스포츠용품, 캠핑용품, 자동차용품도 팔고요. 가구, 조명, 말 그대로 다 나와요. 이름이 참 재미있게 잘 붙여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수족관서부터 시작해서 악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내가 좀 보겠다. 근데 텔레비전이 너무 비싸서 솔직히 못 사겠어요. 좋은 것들은 1억 3천만 원이래요. 130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이래요. 89인치형으로 돼 있나 봐요. 여기는 4,300만 원. 엄청 비싸죠. 그렇죠. 98인치형
LG전자, 삼성전자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요. 우리 텔레비전이 주변이 밝으면 어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전시장 가서 놀란 거는 땡빛에 비춰도 화면이 깨끗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운드바까지 포함해서 파나 봐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돼 있는데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길쭉하게 된 걸 사운드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판대요. 물론 뭐 9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11만 5,490원짜리도 있어요. 요런 거는 텔레비전으로 쓰기도 좋고요. 모니터로 사용하기도 괜찮아요. 근데 1억 원 넘는 거를 모니터로 쓰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면 농담 삼아 진짜 진담이긴 한데 로또 1등 당첨되면 이런 거 한 2개 살 거야. 거실 하나 달고 화장실에도 달고 이렇게. 이렇게 텔레비전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여기서 판매를 합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노트북 같은 거를 볼까요? 노트북도 비싼 거는요. 3,490만 원이래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안 사지. 너무 비싸잖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삼성전자 갤럭시북, 에이수스에서 나온 것도 있고 LG, 또 MSI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장 장치가 있어요. 보조 기억 장치가 용량이 큰 건 비싸요. 우리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많이 저장해 놓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100만 원 미하인데 용량이 큰 거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60개 넘는 매장들이 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나와라는 이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5.6인치 형태 인텔 코어 i7 13세대니까 최신형 컴퓨터예요. 메모리 용량이 16GB고요. 무선 인터넷도 다 되고요. 또 외부 TV나 모니터로 연결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 보통 노트북에는 상단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원래. 예. 이거는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사시면 윈도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거네요. 프리도스라고 하는 건 운영체제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건데 이거 윈도우 11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금액은 140만 원대까지 있어요. 이건 또 윈도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거 윈도우가 설치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물건을 구매하셔야 되는 거지. 쿠팡에서는 140만 원대, 130만 원대 이렇게 판대요. 그러니까 이제 142만 원에 판매하는 쿠팡에 가서 이거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다나와라는 데서 여기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다나와의 소개비를 일부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용산에 가면은요. 이 다나와라는 제품이나 다나와라는 곳에서 추천한 제품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나와는 저도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걸 구매할 때 여기서 많이 봐요. 쿠팡이 1위, 11번가 2위. 아까 네이버도 있었는데 네이버는 안 보이네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쿠팡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저도 쿠팡에 회원가입해서 물건을 여러 구매했는데 아무래도 뭐 새벽 배송이나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뭐 이런 이제 서비스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월 회비가 4,990원을 내야 돼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들어가지만은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안 11번가에 굉장히 많이 물건을 구매했었는데 뭐 지마켓도 샀었고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다 구매를 했던 매장들인데 쿠팡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게 좀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쿠팡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로 쿠팡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쿠팡이 나오네요. 로켓 배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데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쿠팡이 물건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데서는 입점을 하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렇게 동대문 시장처럼 큰 시장에 내가 돈을 내고 가게를 세우는 게 있는데 쿠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팔 게 있으면 쿠팡에다가 가입을 해서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쿠팡은 자체 회사에서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란을 주문한다 그러면 갖고 있는 제품을 바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로켓 배송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정기 배송이라 그래서 뭐 세제 같은 경우 이건 자주 쓰시잖아요. 치약, 칫솔 같은 거 이런 거는 내가 2달에 한 번씩 주문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문한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그 시기가 되면은 자동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멤버십이라는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회비를 내요. 근데 처음 가입하면 한 달은 무료고 다음 달서부터는 약 5,000원 미만의 월 회비를 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쿠팡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쿠팡에 들어가 보면은요. 쿠팡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처음 쿠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전자우편 주소로 가입을 해요. 근데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어서 이미 가입된 주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을 못 해요. 그럼 네이버도 우리 그때 가입했으니까 한번 네이버로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할 수 있대잖아요. 그럼 비밀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려는 거죠. 뭐 A, B, C, D 1, 2, 3, 4 이런 식으로 A, B, C, D 1, 2, 3, 4 서로 다르다는데 A, B, C, D 1, 2, 3, 4 A, B, C, D 1, 2, 3, 4 이제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전화번호도 입력을 하고 14세 이상이 아니면 안 돼요. 요거는 이미 가입된 전화번호예요. 제가 예전에 가입할 때. 그러니까 못 쓰죠. 이거는요. 이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가입하고 부인도 가입을 하고 자녀들도 가입해서 따로따로 구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월회비가 가족이 4명이면 4번 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식구가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죠. 쌀을 좀 주문해라, 화장지를 주문해라 그러면 제가 쿠팡에 가서 물건을 보여줘요. 화장지도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러면 요거 주문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저는 회원 가입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인증번호를 받으라는데 확인해 봐야죠. 인증번호를 왜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이제 로그인이 됐어요. 장바구니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슈퍼나 이런 데 가시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한꺼번에 이제 쭉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바구니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장바구니에 70개를 넣어놨나 봐.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나한테 다음에 언젠가는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품절이 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삼각대인데 방송용 이제 삼각대거든요. 제가 지금 집에는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겁니다. 요렇게 이제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뭘까? 스프레이. 주방 세제나 알코올 같은 거, 물 같은 걸 여기다 담아서 여기는 이제 땡기면 누를 때마다 쪽쪽쪽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누르면 한꺼번에 연속으로 쭉 분무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번에 이거를 잘못 사가지고 분무되는 게 약한 거를 모르고 주문했어요. 안 써봤으니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한 소리 먹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걸 만약에 제가 주문하면은 내일 새벽에 7시 전에 배달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8시 45분 전에 주문하면 된대요. 화초에 물을 준다든지, 얼굴에 이제 수분을 보충한다든지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뭐 이제 그런 용도로 나온 거죠.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로켓 배송 제품을 구매할 건지 로켓 플래시라는 거는 뭐 신선 제품 같은 거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뭐가 많네요. 그렇죠. 밀키트 제품 같은 거라든지 저는 간혹 이제 계란을 사요. 쌀도 사고 채소도 가끔씩 사요. 유산균도 예전에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뭐 견과류라든지 즉석밥 같은 것도 간혹씩 사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요즘 금사과라고 하는데 어떤 거 좀 볼까요? 이거는 수박이 17,990원이래요. 참외 1,990원이네. 참외 안 그래도 사고 싶으니까 한번 제가 주문해 볼게요. 한 봉을 살 거냐, 두 봉을 살 거냐. 한 봉으로 사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계산할 거냐, 바로 요것만 따로 구매할 거냐.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 볼게요. 그 다음에 직구라는 거 들어보시죠? 직구? 해외 제품 구매하는 거. 근데 해외 제품은요, 그냥 구매를 못 하고요. 개별 인증 코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수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우스라든지 이런 이어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싸긴 하다. 로지텍이라는 브랜드네요.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 중에서 로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게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하니까 바로 오지는 않고 며칠 걸리는 것 같은데 전 뭐 마우스 집에 여러 개 있으니까 안 할 거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내 목소리도 상대편한테 가지만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거를 들고 시장통에 가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소리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뭐 물건 사세요 라는 소리 같이 다 들어가니까 상대편이 싫어해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은 가까운 내 목소리는 잘 들어가고 멀리 있는 소리는 잘 안 가는 그런 제품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배웠어요. 이게 요즘은 또 기능이 좋아져서 엄마가 잔소리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 엄마 목소리를 걸러내라 이렇게 주면은 엄마 목소리는 안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요. 15만 9천 원짜리를 19,900원에 판다 그러는데 문제는 싸긴 싼 것 같은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도 확인해 봐야 되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리뷰를 봐야 돼. 상품 평. 마음에 든다. 아주 좋아요. 만족해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많지 않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요. 물건을 샀는데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생산한 거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보니까 귀에다 꽂는 게 아니라 귀걸이식이야, 귀걸이. 귀에다 이렇게 거는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전 귓구멍이 작아가지고 이어폰을 꽂으면 빠져요, 잘. 그러니까 일반 이어폰은 저는 잘 못 쓰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제품을 저도 지금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되겠죠. 그렇죠? 페어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기기하고 이 기기를 무선으로 연동을 시키는 걸 페어링 한다 그래요.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로 음악을 들으면 음질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충전하면 7,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그 이 케이스 자체도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충전을 하면 이 기기 몸통도 충전이 되고 이어폰도 충전되고 그 다음에 얘를 빼서 요거 안에 케이스에다 꽂으면 자체 충전이 또 돼요. 11번 정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뭐 2박 3일 여행 가시더라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음악 듣는 거나 대화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뭐 블루투스라든지 페어링이라는 용어 같은 거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쿠팡 플레이는 뭐냐면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넷플릭스처럼 쿠팡 플레이에 여기에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도 만 얼마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에 이제 월 회비를 납부를 하면은 쿠팡 플레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케이블 TV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주파 방송만 나오거든요. 뭐 케이블 TV나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방송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쿠팡 플레이가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는 나는 솔로? 이것도 우리 아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한동안 인기 많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예전에 명량인가?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그게 이 쿠팡 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씩 보기도 하죠.
이 영화네요. 그렇죠. 고지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은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봉오동 전투라든지 밀정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국민 가수 같은 경우도 많이 봤었고요. 강철 부대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참여를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나가 선택됐잖아요. 하나를 선택을 했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4,010원 이상 더 추가를 구매를 해야 된대요. 부족해. 15,000원 이상 돼야 된대. 그럼 얘를 두 개를 사면 15,000원 넘으니까는 괜찮은데 많이 사면 또 집에서 뜯기지 제가. 그러면 방울토마토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베리 이런 거 딸기 종류가 사람 몸에 참 좋다고 하는데 과일 중에 그런 게 있나 좀 볼게요. 키위도 좋고 딸기 냉동 딸기는 파는 것 같은데 요즘 모르겠어요. 산딸기도 파네. 블루베리. 근데 블루베리는 좀 떡더럽한 느낌이 있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산딸기가 많이 나오네. 이건 품절 됐대요. 다른 게 있나 좀 볼까요? 이것도 품절이고요. 체리가 인기가 많네요. 이것도 품절이고요. 그렇죠? 품절. 딸기들은 대부분 다 품절이라고 돼 있어. 일시 품절. 다 그러네. 인기가 딸기가 이거 뭐야? 딸기가 허해? 이런 딸기 품종이 있나 봐요. 안 익은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익었나 보지? 낯설다. 하얀 딸기를 보니까 되게 낯설어요. 그럼 여기다가 방울토마토를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 요거 사야겠다. 아까 거랑 합치면 15,000원 될 것 같아. 느낌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과연 구매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두 개 15,890원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플래시백으로 포장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박스로 배송을 받을 거냐. 뭐 내일 새벽에 오는 거니까 박스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집에 가족이 내일 받을 사람이 없으면 플래시백으로 포장돼서 받아야 신선이 유전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신용카드 등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결제 비밀번호 누르는 거는 제가 방송에 잠깐 녹화를 안 했어요. 외부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두 개가 새벽에 이제 배달한대요. 근데 아차 배달을 주문을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취소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받았는데 상했어. 그래도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물건을 주문한 게 여기 쭉 보이는데 이 제품을 제가 저번에 샀단 말이에요. 된장, 미소된장을 샀는데 나 반품하고 싶어. 그럼 반품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케이스가 깨져서 오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추장을 주문했는데 겉에 박스는 깨끗한데 고추장 통이 부서졌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새 제품을 보내준대요. 사진을 이제 촬영한 거를 이제 등록을 해서 다음 단계로 가면은 배송을 해주는데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고추장 이거 부서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버리래요. 알아서 드셔도 되고 버려도 되고. 아니 그러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쿠팡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를 다시 회수하러 가려면 직원을 보내야 되니까 직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수를 해와야 되지만 가격이 저렴한 거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일부러 깨트려 놓고 깨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물건은 이제 상한 건 아니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깨졌는데 그게 제가 깬 게 아니니까 그냥 버린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은 거를 등록해서 다음 단계로 가서 하면은 배송해주는 사람이 회수해 가는 게 아니라 배송은 배송 직원이 따로 해주고 회수는 회송하는 직원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쿠팡이 그래서 인기 있는 것 같아. 그럼 방금 전에 주문한 이거 방울토마토하고 참외를 내가 잘못 주문한 것 같아. 그러면 취소하면 되겠죠? 주문 취소를 누르면 여기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제가 카드로 구매했잖아요. 신용카드. 그러면 취소 전표가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모자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둘 다 취소할 거냐? 그 중에 하나는 취소하고 아니면 둘 다 취소해버리고 다른 제품으로 다시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자우편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핸드폰 번호를 하고 나면 이제 인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등록을 해야지. 배송을 하려니까 우리 집으로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소 등록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제 방법 등록을 해야 돼요. 현금으로 살 거냐, 무통장 입금을 할 거냐, 신용카드로 살 거냐. 대부분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서 구매를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신용카드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이런 걸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간편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야 돼요. 내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아니라 6자리로 된 결제 방법 비밀번호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뭐 1, 2, 3, 4, 5, 6 하고 등록을 하면 내 신용카드에서 물건 값이 결제가 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이래요. 뭐 쿠팡뿐만 아니라 11번가도 그렇고 지마켓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동일하게 결제 방법 등록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주소 등록을 해야 배송을 해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김치를 직접 담아 먹었는데 저희도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김치를 시켜 먹었어요. 근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과일도 김치도 그렇지만은 맛을 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 과일을 시켰는데 무맛도 아니고 오이 맛도 아니고 뭐 달달한 맛도 아닌 그런 과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치를 시켰더니 너무 맹탕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반품 요청을 하면 새 물건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물건을 검색을 하겠죠. 상품을 검색한다고 해야 되겠네. 상품을 검색을 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뷰. 이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후기를 쓴단 말이에요. 후기. 물건이 좋았다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물건을 주문해 달라고 해서 그냥 주문했더니 하는 얘기가 리뷰를 봤냐 해서 안 봤다 그랬더니 혼났어요. 리뷰도 안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행히도 나쁘지 않고 좋은 물건이 와서 넘어가는데 만약에 나쁜 물건이 왔으면 엄청 뜯겼을 거예요. 제가. 리뷰도 안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디냐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동안은 또 리뷰도 짜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리뷰도 못 믿겠다 뭐 이러는데 이건 못 믿고 저건 못 믿으면 어떻게 물건을 사?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사면 물건도 상태를 확인하고 맛도 보고 살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불편한 점이 또 뭐가 있죠? 배달을 안 해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 거기 재래시장도 배달을 해주더라고 거기는. 뭐 카드로 물건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구매한 후에 이게 이제 만약에 뭐 부산에서 오는 물건일 수도 있고 지방에서 오는 건데 그게 이제 택배사를 통해서 어디쯤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죠. 한번 좀 볼게요. 배송 조회를 누르면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이제 제가 주문했으니까 이거는 물건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물류센터에서 저희 집으로 보낼 준비를 하겠지. 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를 담아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거는 이제 배송 준비 중 하게 되면은 저희 집 앞에 이제 현관에다 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리고 문자가 오더라고. 고객님 댁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떠. 그러면 이제 제가 아침에 나가서 본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식구가 확인을 하겠지. 그렇지. 배송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부모님 댁에 보내야 되는데 모르고 우리 집으로 주문을 했다. 그럼 내가 물건을 가지고 다시 부모님 댁에 방문하기 불편하면 변경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여기 주소 주문 목록에 가면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제품 배송 상태가 계속 상품 준비 중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예전에 코로나 한참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 소독 알코올 제품 같은 경우는요. 주문을 했는데 한 달째 배송 준비 중이래. 어떨 땐 막 2달도 넘어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자동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네들 물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일 새벽 7시 전에 도착 보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면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쿠팡이라는 이 회사가 새벽 배송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신세계 쓱 여기서도 새벽 배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나 이런 지역에서는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은 이제 고객 집으로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정기 배송하는 것도 잠깐 볼까요? 정기 배송. 정기 배송을 제가 예전에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거 손소독제. 이거는 5달에 한 번.
3개씩. 이건 서리태 콩인데 볶음 서리태인데 2달에 한 번씩 제가 배송을 요청을 했었나 봐. 고추장도 그렇고요. 화장지도 그렇고 치약, 뭐 칫솔 같은 것도 정기 배송을 했었는데 커피 믹스 같은 것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멈췄어요. 지금은 안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신청하면 바로바로 오니까 길어도 2, 3일이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6월 19일 날 멤버십이 나가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에서 이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이츠라고 배달 서비스 아시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같은 거기서도 혜택을 받아요. 여기 이제 쿠팡의 회원이면 쿠팡 이츠라는 배달 서비스도 배달비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평생에 한 번 쓸 것 같으면 안 하지만 두고두고 써야 될 거라면 저도 고민을 하겠죠. 어디서 가입해서 쓰는 게 혜택이 많은가. 물론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시켜 먹지만은 배달비가 너무 비쌀 때가 있어요. 보통 배달하는데 배달비가 3,000원인데 물건을 배달하는데 제가 4번 시켰나 봐요. 그동안 지난달 5월 달에 회비 낸 것 중에서 4번이니까 12,000원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비가 4,900, 5,000원이 안 되는데 12,000원 혜택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도 되는 게 있으니까는 제가 22,750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1번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달비는 무료 배달도 있고 유료 배달도 있는데 쿠팡은 다 무료 배달이니까 회원 가입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확인하고요. 아까 주문 취소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일괄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도 가능하죠. 물품을 준비 중인지 그 다음에 이제 택배 배송 중인지 어디까지 배송했는지 예를 들어서 저 집 남쪽에서 오는 거라면 서울까지 한꺼번에 배송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배송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양천구에 물류센터까지 배송이 됐는지 아니면 뭐 저쪽 경기도 쪽에서 배송센터에서 배송을 받은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이 돼요. 그럼 저희 지역 배송센터까지 왔으면 늦어도 다음 날은 배송이 된다는 뜻이니까 기다리는데 좀 불편하진 않겠지. 대부분 이런 서비스는 해줘요. 물론 쿠팡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쇼핑몰은요. 물건을 주문하고 나면은 배송 정보를 다 보여줘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 그 뭐 소독 제품 같은 경우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상도 배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확인이 돼요. 제가 반품한 것도 여기 나와요. 이건 잘못 주문했던 거예요. 사골곰탕을 잘못 주문해가지고 반품을 했고요. 멀티밤이라는 거 있어요. 멀티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리코러스보다 좀 굵게 나와 있는데 뭐 피부에도 바르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래. 근데 잘못 제가 주문했어. 뭐를? 포기김치 이것도 잘못 주문한 것 같고 당면도 이제 집안 식구가 이제 주문한 거랑 얘기한 거랑 다른 걸 제가 모르고 했나 봐요. 납작 당면을 시키라고 했던 거를 그냥 일반 당면을 시켜서 제가 이제 한 것 같고요. 이건 재본기인데 이건 제가 잘못 모르고 잘못 주문해 가지고 한 거고 많이 이렇게 반품했었어요.
그 핀셋에서 생긴 그 집게 있어요. 예전에 그 먹방하는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안 먹고 핀셋으로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러졌어요. 그 위에 용접된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이건 교환. 어떤 거는 이제 반품을 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교환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많아요. 어떤 건 교환, 어떤 건 반품. 모르고 많이 주문해갖고 반품한 것도 있고. 이건 뭐야? 하이트 제로? 이거 술인 것 같은데? 뭐 USB 연장 케이블, USB 허브 이런 거, 이런 컴퓨터 용품 제품도 이런 거는 뭐야? 마스크. 이건 이제 반품을 한 거고요. 취소한 것도 있고 반품한 것도 있고. 영수증도 다 조회가 돼요. 2023년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니까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으니까 신용카드 조회를 하면은 생성을 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현장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되고요. 제가 문의한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예전에 뭐 문의를 했는지. 문의한 건 없나 봐요. 화장품이나 이런 뭐 음료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홈 트레이닝, 운동 기구라든지 과자 같은 거. 그 서큘레이터라고 하나요? 선풍기 같은 거? 그것도 몇 개 주문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이게 매운 김치인가 그거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 먹방 보면 다 이거 먹더라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이때는 배송 안 된다 그러고 상담도 안 된다 그러고 굉장히 많네요. 이런 거 오이소박이도 팔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보시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주문하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책을 좀 볼게요. 우리 책에는 지마켓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마켓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마켓 이거예요. 여기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고 예전에 회원가입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물건 산 게 여기 나와 있나? 최근 한 달간 주문한 내역이 없대. 이게 언제 거지? 2021년도 9월이 가장 마지막에 주문했었네. 냉장고도 주문했었구나. 저 이제 집안 안 식구한테 선물해줬던 냉장고 같아요. 뭐 많이 주문했었네요. 그렇죠? 단가가 좀 비싼 것들을 쌀도 주문했었고 냉장고도 주문했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주문했는데 2011년도니까 꽤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거니까 벌써 한 3, 4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지마켓이나 11번가를 제가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 대신에 어디를 썼다? 쿠팡으로 옮겨와서 쿠팡을 계속 사용했던 거지. 자, 211페이지 보니까는
지마켓이라고 검색을 하던 지만 검색해도 지마켓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마켓 들어가면은 회원 가입하는 걸 눌러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뭐 동의하고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전화번호 넣어주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야. 다 똑같은 방법이 뭐냐면은 전자우편 주소로 등록을 하던 또는 이제 뭐로 아이디 등록을 해야 되겠죠. 아이디나 이제 전자우편 등록을 하고 핸드폰으로 등록하고 비밀번호 인증을 하고 주소를 등록해야 배달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책에서는 지금 214페이지에 주소 등록하는 거 없다 하더라도 어딘가는 나올 거라.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마켓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카테고리가 있거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제 유아동 또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면도기를 산다 그러면 면도기 용품을 찾아야지. 자동차에 관련된 거를 산다든지 여행에 관련된 거라든지 책도 팔아요. 인터넷 서점에 가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책을 사지 않고 지마켓에서 책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책도 팔고요. 음반도 팔고 다 해요. 아니면 여기 이제 검색창에다가 면도기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요. 면도기. 우리 책에도 좀 면도기를 검색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백화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전기 면도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칼로 하는 면도기처럼 성능이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매장에 있는 직원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직접 면도하는 것처럼 전기 면도기가 따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성능이 좋습니까? 한 50%는 따라간대. 근데 저는 수염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전기 면도기를 거의 못 써요. 솔직히. 초기에는 전기 면도기를 썼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칼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를 쓰는 편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전기 면도기는요, 방수 성능이 좋아서 목욕탕에 가서 물 털어놓고 이렇게 그 비누 거품 내가지고 직접 면도를 하는 경우도 그런 제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필립스라는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은 이제 도르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것도 있어요. 조그만 거. 근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필립스 면도기, 어유 44만 4천 원이래요. 개인적으로 못 쓸 것 같아. 그냥 일회용 면도기 사면은 쓸 수 있으니까는 면도기 거치대도 팔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 중에 면도를 많이 하는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고 이런 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칼면도기. 근데 이거 잘못 면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엉망되겠죠.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발소에 가면 다 이거로 했단 말이야. 이발관 아저씨들이, 이발소 아저씨들 다 이거 해줬는데 요즘 이발소에서 이거 못 써요. 칼날 다 일회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회용 면도기를 써야 되고 도르코 이건 뭐야? 30개네. 30개가 25,200원이다. 배송비가 3,500원인데 8만원 이상 사면은 배송비가 없대. 그러면 이거를 몇 개를 사야 돼? 3개를 사야 되겠네. 그럼 90개잖아. 면도기가. 면도기 90개를 싸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면도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 보시면 돼요. 우리 책에는
아까 봤던 대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이제 면도기를 내가 이제 봤다 이거죠. 할인을 해서 판다는데 쿠폰을 발급받으면 더 저렴하게 산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면도기에 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이 여기 더 상세 정보 더보기 누르면 자세한 설명이 더 나와. 무상 서비스 기간 2년.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등록을 하면은 3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는데 저는 문제는 이게 안에 있는 칼날이 일찍 고장 나더라고. 칼날은 돈 주고 사야 되거든. 배터리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터리도 돈 주고 사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습식도 된대요. 샤워하면서 면도도 가능하대. 옆에 구렛나루 자르는 거 이런 것도 기능이 있고요. 물 청소도 가능하대요. 면도기하고 보호캡하고 충전하는 케이블, 케이스 이렇게 이제 달려져 있다는 거지. 60분 충전해가지고 60분 쓰는 거지. 면도하는데 뭐 60분씩 걸리진 않잖아. 몇 분이면 면도 끝나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거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제가 면도기를 검색했더니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보여요. 이렇게 이건 뭐지? 선풍기도 이제 나오네. 물걸레 청소포 이런 것도 여기 이제 광고도 나와 있고요. 다 그래요. 지금 216쪽 보시면은 내가 이제 물건을 보면은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 하단에 내려가면 연관된 제품들 홍보가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도기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마켓에도 물건을 홍보해야 되고 쿠팡에도 물건을 홍보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면도기 사업을 하신다면은. 근데 이거는 개인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 면도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립스라는 회사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기다 장사하기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쿠폰을 발급받아서 쿠폰을 발급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물건을 사겠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장바구니에 아까 얼마짜리 9만원짜리 물건이 나왔는데 아까 거기 제가 지금 쿠폰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구매하겠다라고 누르면 쿠폰 받은 건 여기 지금 쓰지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93,300원 다 주고 사야 돼. 어차피 안 살 거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로 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쓰고 아니면 제가 여기 이제 간편결제 등록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무이자 4개월까지 된대. 결제를 누르면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전 면도기 안 살 거니까. 그러면 장바구니에 가서 이거 안 살 거잖아요. 제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장바구니에서 빼버리면 되지. 안 사겠다라고 누르면 아니면 삭제. 선택 삭제하는 게 있네. 제가 이거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삭제를 누르면 왜 안 돼?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장바구니에 이제 빠져나간 거지. 예전에 모르고 장바구니에서 뺀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래저래 다 해갖고 물건을 한꺼번에 다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무료 배송되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잘못 구매하면 어떻게 돼요? 반품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복 배송비를 물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게 불편해서 조심스러운 건 있지. 자,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인 인증을 받으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본인 인증. 당연히 본인 인증 받아야 돼요.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럼 통신사가 어딘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적어서 하면은 인증 받게끔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인 인증을 확인을 하면은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은 다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하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 개통할 때 대리점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다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홍길동이 맞구나, 몇 년 몇 월생이 맞구나 라는 거. 그래서 번호하고 그 인증을 받고 나면은 배송지를 등록해야죠. 배송지. 그래야 물건을 배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주소 등록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배송지 등록이라 그래요. 배송지를 여기저기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집, 애들 집, 부모님 댁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이 물건은 애들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 물건은 부모님 댁에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배송지를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럼 배송지 등록하는 거는요. 도로명 주소 쓰잖아요. 뭐 남부선안로 몇 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무슨 아파트인지 무슨 연립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은 배송지는 인증을 못 받아요. 그렇죠.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는. 그러면 이제 배달을 오는데 주소를 잘못 등록하면 내가 못 받지 물건을. 이제 그건 조심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지.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 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댁 주소만 알면은 보일러도 설치가 가능하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때 맞춰가지고 물건을 사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감을 되게 좋아하세요. 대봉감. 근데 이제 제가 사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사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과일 장사 오래 하셨어서 과일 보는 눈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하는 방법. 아까 여기 결제 방법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을 해서 해도 되는데 계좌로 보내면 그쪽 지마켓에서 또는 쿠팡에서 아무개가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구나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물건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신용카드로 등록하면은 편하겠지. 카카오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택시 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제 방법을 신용카드로 등록하면은 손님이 하차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내릴 때 현금을 주거나 신용카드로 별도로 결제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는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는 거를 되게 꺼려 하셔요. 혹시나 잘못될까봐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저는 실수한 적은 없었고 피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송지
배송 조회도 가능하죠. 배송 조회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면은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내가 물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받았다고 확인을 눌러야만이 내가 카드 값을 냈잖아요. 이거를 판매자한테 주더라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물건을 파는데 100만 원을 입금했어. 근데 물건이 안 오면 어떻게 돼? 내 10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데서는 물건 값을 받으면은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고 확인을 하면 물건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물건 값을 판매자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물건 구매한 걸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판매한 사람은 꽤 오랜 기간 물건 값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름인가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확인한 거로 돼서 물건 값을 주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했다는데, 지금 대부분은 내가 물건을 받았으면 배송기사가 물건을 이제 보내고 사진 찍어서 구매자한테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물건이 왔습니다라고. 그럼 적어도 그 다음날 되면은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물건을 구매된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판매자한테 물건 값을 주는 거지. 그렇게 돼요. 대부분은. 그 다음에 상품평을 작성할 수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나쁘다 좋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좋게 썼다고 해서 나한테 혜택 보는 건 없어. 물건을 나쁜 거를 받았는데 물건이 너무 나빠요 라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물건을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켰는데요, 안 맵게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맵게 왔어. 그래서 막 싫은 소리를 썼더니 그 식당 주인이 삭제했더라고. 너무 제가 막 미운 말을 썼나 봐. 그때 화가 나가지고. 232페이지에 주문 취소하는 것도 다 돼요. 근데 이제 취소했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취소할 때 주의사항은 무료 배송 제품일 때 반품 비용과 배달 비용을 모두 구매자가 내야 된다. 물건을 샀으면 배달 비용을 안 받는데 물건을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품할 때 배송하는 택배 비용하고 배달했을 때 택배 비용을 구매자가 다 내야 되는 그런 불편은 있어요. 그런 것만 아니면 충분히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교재 236쪽을 보면은요, 여기 택배 조회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택배 조회 제가 메모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택배사로 물건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택배를 보냈는데 내가 보낸 택배가 과연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내가 택배를 받기로 했는데 내가 받을 택배 물건이 어디쯤 오는지를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택배를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CJ 대한통운, 로젠 택배, 택배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CJ 대한통운을 이용해서 택배를 보내거나 또는 택배로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운송장 번호라는 게 있어요. 운송장 번호. 내가 물건을 보냈다 그러면 나한테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 나한테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거든요. 운송장 번호를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은 1, 2, 3, 4, 5, 6, 7, 8, 9라는 운송장 번호를 받았다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이건 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이게 운송장 번호라면은 물건이 보이겠지. 아무개가 보낸 운송 제품이 현재 어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물건을 누구한테 보내서 부모님 댁에 보내는데 부모님이 받았는지 안 보냈는지, 그러면 내가 보낸 물건 택배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게 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택배를 보낼 때가 이제 힘들지. 그럼 택배 회사로 택배 물건이 있으니까는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건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이제 기본 정보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낼 건지. 보통은 이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제품 보낼 거를 어디로 보낼 건지, 크기가 얼마나 건지, 그래서 대략 제품 배송 비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자주 사용하는 게 우체국 택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우체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우체국, 금융 처리하는 우체국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택배만 보내는 우체국이 있어요. 금융 업무는 안 하고요. 택배만 하는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큰 거, 작은 거, 조그만 것까지 해갖고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적어서 하면 무게를 달아서 얼마다. 그런데 배송비를 내가 낼 거냐, 받는 사람이 낼 거냐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건을 보내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무개님이 보낸 택배가 몇 월 며칠 아무개님한테 전달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와. 그러면 그분이 제대로 받았구나 하고 확인이 될 수가 있지. 우리 책에 23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16년 9월 28일 날 오른쪽에 북강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택배를 이제 보내는나 봐. 그럼 얘가 이제 이천에 가서, 대전에 가서, 논산에 가서, 논산에 이제 배송이 완료됐다고 9월 29일 날, 9월 28일 날 보냈는데 10시 6분에 보냈는데 다음날 저녁 23시 23분에 배송이 완료됐다고 떠. 이렇게 우리 책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내가 조회를 하면 나오지만은 내가 택배를 보낸 사람이면 나한테도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로 물건을 보내줘야 되거든. 침구, 그동안 뭐 입어야 될 거, 양말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거는 기숙사 제품은요 택배 박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측에서 일괄적으로 주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 이제 방학 기간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안 하니까는 집으로 보내요. 집에 받아서 세탁할 건 세탁하고 또 계약할 때 되면 또 택배로 보내줘야 되거든. 그럼 기숙사에 쭉 쌓여 있더라고. 가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거 지들이 자기 물건 찾아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할 때 택배 보내는 게 약간 크기가 달라서 제가 좀 새로운 걸 확인했었고, 보편적인 거 자그마한 물건들은 집에서 뭐 라면 상자나 이런 상자에다가 포장을 해갖고 우체국 택배라든지, 뭐 우체국 택배 가면 박스도 팔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외국으로 보내야 될 땐 주의사항이 있더라고.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건은
항공 택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다 검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뭐 USB 메모리 같은 거 고장난 거를 반품한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적으면 되지. 요거는 뭐다. 간혹 이제 아이들이 뭐 드라이기를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드라이기 포장해 갖고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혹 택배사에서 택배가 안 된다고 하는 물건이 있긴 있어요. 특히 뭐 꿀 같은 걸 보는데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거는 잘못해서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용물을 보고 배송을 받더라고. 그래서 깨지지 않게끔 뭐 뽁뽁이라고 하나요? 그거로 이제 튼튼하게 이제 포장을 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송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하시면 택배 보내는 거나 택배 받는 거라든지 또는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는 거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물건을 다 팔고, 파는 게 사고 하는 거는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는 완제품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품이 와서 내가 조립을 해야지. 요즘은요, 자전거도 택배로 보내대. 그 집에서 쓰는 그 사이클 제품 있잖아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 그것도 택배를 한번 받았는데 몇 시간 걸쳐서 제가 직접 조립을 다 했어요. 조립 설명서는 다 오고 조립에 필요한 공구들은 다 들어오는데 처음 해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 가구도 요즘은 배달을 해주는데 조립을 해서 해주는 게 있고, 조립이 안 되는 부품만 보내주면 내가 직접 조립을 해야 돼. 근데 처음 조립하다 보니까는 막 엉망으로 조립하는 게 있어갖고 확인해 보니까는 조립 기사가 와서 조립을 해주는 경우도 있대. 근데 비용이 이제 몇만 원 나가지 더. 예전에 그랬어요. 다음에는 조립 기사를 불러서 조립을 하자. 그게 더 편하겠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큰 물건을 샀는데 방에 안 들어가. 조립을 하려니까는. 방에 들어 조립하려니까는 공간이 작아서 안 되고, 애들 그 옷장 같은 걸 하나 주문했는데 거실에서 조립을 해갖고 들어가려니까는 안 들어가. 그래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빼놓고 안에다가 조립하고 다시 물건을 다시 집어넣었던 그런 불편한 기억도 있는데, 경험에 의해서 해봐야 되니까. 요즘은 뭐 이동식 에어컨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동식 에어컨. 창문에 설치하는 이동식 에어컨들도 요즘 많이 주문한다 그러대요. 스탠드 선풍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손 선풍기 같은 거는 뭐 부피가 작으니까 뭐 충전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후기를 잘 써주면은 판매자 입장에선 고맙기 때문에 뭐 할인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거는 여러분이 받으시면 혜택이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 진짜 어디는 물건을 샀는데 다 안 좋다고 하는 글만 써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물건을 사기가 좀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평을 잘 써준 사람한테는 고맙지. 이건 게임기예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인데, 요거 있다. VR 들어보셨어요? 가상현실.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샀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애엄마가 얼굴에 쓰고, 뭘 영상을 봤는데, 뭐 고함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들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무슨 뭐 무서운 영상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핸드폰도 이 VR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 VR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런 거. 이 종이로 된 건데요. 요 안에다가 핸드폰을 끼는 거야. 요 안에다 핸드폰을 끼면은 여기 이제 렌즈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가상현실처럼 나오게끔 하는 것하고 저도 수업을 해봤었어요. 재밌더라고. 이거 이제 뭐 박스로 돼 있어 갖고 골판지 제작해 갖고 이렇게 조립하는 건데 거기다 핸드폰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VR 영상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 멋있는 그 여행지 같은 데를 가상현실로 보면 더 좋게 보이니까 집에는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2,000 아까 얼마라 그랬죠? 2,140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육용으로 나온 거니까 이거로 게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것도 팔고 그래요. 물속에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공룡 시대. 그럼 내가 공룡 시대 안에 들어가서 뭐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공룡하고 살지는 않으니까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거를 사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애들 또 재미나게 구경할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인터넷 뱅킹입니다. 인터넷 뱅킹은요 어려워요. 자, 먼저 제가 좀 메모를 해드릴게요. 인터넷 뱅킹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를 하는 거예요.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폰뱅킹 해보셨어요? 전화로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 PC나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금융기관에 방문을 해서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은행 업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날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안 돼요. 인터넷 뱅킹 신청하고 나면은 3영업일 안에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우리 수업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신청하시면 안 되고 목요일날 신청해서 오시면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냥 보여는 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난 국민은행에 금융거래를 안 해. 그러면 인터넷 뱅킹 국민은행은 못하는 거지. 내가 국민은행에 은행 거래를 해야만이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거고 또 삼성카드를 갖고 계시면 삼성카드 앱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삼성카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그건 가능해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보시고 나서 괜찮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설명해 드려도요. 다 안 하신다 그래. 번거롭고 겁이 난대요. 잘못해갖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고 겁이 나신다고 안 하시는데 보여만 드리면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해보셔도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지금 책에서는 계좌 조회하고 이체하고 또 카카오톡
톡 사용하시는 분은 카카오톡으로 송금도 가능하잖아요. 손주분들한테 이제 뭐 어른 분들 그러더라고 1,000원, 2,000원씩 용돈도 보낸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책에서도 보면 뭐 국민은행도 나와 있고 우리은행도 있는데 인터넷 뱅킹은요. 내가 5개 은행을 거래한다 그러면 5개 은행을 다 가서 인터넷 뱅킹 신청을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은행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주는 보안 카드를 갖고 계셔야 업무가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번거롭죠. 그렇죠. 근데 저는 30년 전에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 뱅킹 없으면 제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어떨까요? 지금 못 가잖아요. 수업 시간이니까 못 가니까. 오전 10시부터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안 나니까는 당연히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동 중에도 인터넷 뱅킹 가능하거든요. 미리 신청해 놨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